자, 15번, 16번입니다. 15번부터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런 표현이 중요하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는 1부터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냐면, 이거는 자연수를 1부터 대입해서 나중에 답을 찾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읽고 났는데 마땅한 풀이 방법이 안 보여요. 이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자연수를 1부터 차근차근 대입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풀라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먼저 해놓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문제를 읽어버리면 그냥 문제 읽고 나서 이건 내가 못 푸는 문제야 라고 단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문제를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이거는 내가 나중에 모르면 1부터 대입해서라도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자, 수능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중에서 제가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것도 버릴 필요가 없는, 요것도 나중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을 봤더니 AN 더하기 1 수열인데 옆에 시그마가 나왔어요. 그럼 시그마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공식이 있냐 없냐입니다. 그 시그마 공식 우리가 3개를 외웠죠. 시그마 1부터 n까지 k, k제곱, k세제곱. 자, k면 2분의 n 더하기 1, k제곱이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k세제곱이면 2분의 n 더하기 1의 전체 세제곱이 되죠. 자, 방금 제가 했던 말 요거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다시 시그마 가서 공부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기출문제 몇 개 풀어보고 수능 잘 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완전 도둑놈입니다. 남들은 몇 년 공부해서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기출문제 두세 개 쑥 풀어보고 됐다, 이 성적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시그마 공식 3개가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시그마 공부 다시 하세요. 다시 하시고 오시고, 제가 1부터 대입해서 찾는 거라고 했죠. 근데 지금 공식이 있나요 없나요? 옆에 K, AK인데 없죠? 이거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으니까 1부터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자, 1 대입합니다. 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자연수 했으니까 1부터 대입. 자, 그럼 A는 1 대입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 AK가 됩니다. 자, n에만 대입하는 거죠. n에만. 그러면 시그마 1부터 1까지라는 건 그냥 한 개예요. 한 개. 그냥 한 개니까 1을 대입해서 그냥 A1입니다. 그냥 A1이니까 2가 되겠죠. 2. 문제 써있죠. 첫 번째 항은 2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요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도 2였고, 지금 구해봤더니 두 번째 항도 2가 나옵니다. 자, 이제 2를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n은 1일 때. 그럼 n이 2일 때는 A3 세 번째 항은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K, AK가 되고, 자, 1부터 2까지니까 1을 대입하면은 A1 더하기 2를 대입하면은 2A2. 첫 번째 항은 2였고 두 번째 항도 2였으니까 이 값은 6이 되죠. 그래서 A3은 6입니다. 2, 6, 규칙성이 없어 보이죠. 똑같았다가 4를 더한 건지, 여기다가 4를 더한 건지, 아니면은 3을 곱한 건지. 다시 n이 3일 때 보겠습니다. 3. 자, n이 3이면 A 4는 시그마 K는 1부터 3까지 K, AK가 되고, 자, 1부터 3까지니까 1 대입하면 A1 더하기 2 대입하면 2A2 더하기 3A3이 되죠. 자, A1은 2였습니다. A2도 2였죠. A3은 6이었습니다. 6, 3, 18. 자, 더하니까 24.
그래서 A4는 이제 24가 되죠. 그러고 봤더니 3 곱한 거 같고 4 곱한 거 같죠?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n이 이제 4일 때까지 해보면, 자, n이 4이면 A5는 시그마 K1부터 4까지 KAK. 자, 1 대입하면 A1, 2 대입하면 3 대입하면, 아니 3이죠. 4 대입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아까 2였고, 두 번째 항도 2였고, 세 번째 항은 6이었고, 네 번째 항은 24. 24였으니까 96이 됩니다. 이렇게 더하니까 20, 이렇게 더하니까 100. 그래서 120이 되죠. 그래서 A5는 이제 120이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첫 번째 항과 둘째 항은 뭐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뭐 똑같은 거고, 여기 3 곱하고 여기 4 곱하고 여기 5 곱한 거죠. 3 곱하고 4 곱하고 5 곱한 겁니다. 이런 규칙성이 보이고, 이제 물어본 거는 A 두 번째 항이니까 A 두 번째 항은 아까 2였죠. 그리고 A 50분의 A 51을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래 항, 그 다음 항. 그럼 여기서 A 2분의 A 3이라는 거는, 자, A 2분의 A 3이라는 거는 2분의 6이니까 3이죠. 자, A 3분의 A 4라는 거는 6분의 24니까 4죠. 다시 A 4분의 A 5라는 거는 24분의 120이니까 5죠. 이런 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규칙성을 이용해서 물어본 A 50분의 A 51, A 50분의 A 51은, 자, 2분의 3이 3이고 3분의 4가 4고 4분의 5가 5니까 50분의 51은 51이겠죠. 여기 위에 써 있는 숫자가 따라오는 겁니다. 위에 써 있는 숫자가 따라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값은 51이 됩니다. 51. 그래서 이 값이 51이 되고, 둘이 더하니까 4번 53이 되는 거죠. 자, 이해 되셨죠? 자, 시그마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식이 있냐 없냐. 공식이 없다. 그러면 대입해서 차근차근 푸는 겁니다. 15번은 일단 수열이긴 수열인데 이제 규칙성이 없는 수열이었죠. 규칙성이 없는 수열은 어떻게 푼다? 대입해서 푼다. 대입을 쫙 해서 규칙성이 보이게끔. 근데 보통은 한 3번 정도까지는 찾아봐야 돼요. 3번. 제가 1, 2, 3, 4까지 넣어봤지만 한 1, 2, 3, 3번. 왜냐면 2번 넣어서는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덧셈인지 곱셈인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3번에서 4번 정도. 3번에서 4번 정도 대입해서 규칙성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써놨어요. 제가 정확하게 써놨는데 규칙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써놓고 나서 다음 문제 풉니다. 다음 문제 풀다가 중간쯤에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은 그때 규칙성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보인다고 너무 자주 하지 말고 나중에 문제 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꼭 그렇게 하죠.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진짜 안 보이는데 나중에 딱 보면 보일 때가 있죠. 그처럼 이거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다가 이게 잘 안 보여. 그럼 나중에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답안지 보거나 이러면 실력이 절대 안 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보일 수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은 뭐 지수로그 함수죠.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자, 지수와 로그는 연립이 불가능하죠. 자, 지수함수와 삼각함수와 로그함수와 다항함수와 지수함수, 이런 거 다는 연립이 안 됩니다. 연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립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칙성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보통 1, 2 혹은 3 뭐 이런 게 답입니다. 1, 2 또는 3. 왜냐면은 뭐 엉뚱한 숫자를 대입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지금 문제를 읽기 전에 벌써 지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뭐 풀이 방법이 벌써 딱 떠올랐죠. 16번 지수함수. 자, 그림같이 자연수 m에 대하여, 아까 왼쪽 15번 문제와 비슷합니다. 15번 문제 여기 보이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16번 문제도 자연수 m에 대하여. 이것도 자연수 m에 대하여니까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모르면 뭐한다? m에다가 대입한다. 자연수를 대입한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에 문제가 풀리면 그냥 풀면 되고. 자, 두 함수 y는 3x와 로그 2x의 그래프와 둘이 역함수 관계는 아니네요. 3과 2 숫자 다르니까. 그래프와 직선 y는 m이 만나는 점을 am, bn이라 하자. 것까지. 그럼 지금 y좌표 가르쳐줬죠. 함수식에는 미지수가 전혀 없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알죠. am의 좌표는 y좌표가 m입니다.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m이 나올까요? 다시 3의 x승이 언제 m이 될까요? 언제 m이 될까요? 자, m 찾는 겁니다. m. 그럼 m을 찾아야 되니까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면 되죠. 로그 3을 취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로그 3입니다. 로그 3m. 자, 여기 좌표도 m이죠. m. 그럼 로그 2x가 언제 m이 될까? 오른쪽에 로그 2를 붙여준다면은 2의 m승이 되기 때문에 진수끼리 비교 x는 2의 m승이 됩니다. 자, 좌표를 가르쳐줬으니까 좌표를 바로 적습니다. 이때 선분 AM, BM의 길이 중, 자, AM과 BM의 길이는 x좌표끼리의 차가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항상 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2의 m승에서 로그 3m을 뺍니다. 그럼 요게 길이가 돼요. 길이. 근데 길이 중 자연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요게 자연수랍니다. 자연수.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1, 2, 3을 할 때 세 번째 건 뭐냐? 세 번째 거. 자,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은 원래 자연수였죠. 근데 이렇게 뺐더니 자연수가 된답니다. 그러면 요 2의 m승은 무조건 자연수죠. 지금 m이 자연수거든요. 1, 2, 3, 4. 그럼 2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2의 거듭제곱이니까. 근데 옆에 있는 로그 3m은, 자, 로그는 기본적으로 무리수죠. 로그는 전부 다 무리수입니다. 로그 3의 3 이런 거 빼고, 로그 2의 2, 로그 2의 4, 로그 2의 8 이런 건 정확하게 1, 2, 3이니까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무리수입니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상현 로그표가 뒤에 있죠. 책 뒤에 보면은 상현 로그표 같은 게 항상 붙어 있습니다. 무리수기 때문에 무리함수 표처럼, 제곱근표처럼. 그래서 로그 3의 m이 자연수가 돼야지만 이 값은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자연수가 되냐? 일단 m이 1이면 2의 1승 빼기 로그 3의 1은 진수가 1이면 0이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또 m이 3일 때, m이 3이면 2의 3승 빼기 로그 3의 3은 1이죠. 그래서 8 빼기 1이 되기 때문에 7이 됩니다. 또 m이 언제? 3의 거듭제곱이 됐을 때, 3의 제곱인 9가 됐을 때, 9가 되면 2의 9승 빼기 9가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기 때문에 2. 2의 9승은 512 빼기 2. 그래서 510이 되죠. 찾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m이 1일 때 2, 두 번째 거는 7, 세 번째 거는 이제 510. 그래서 세 번째 거는 510이 되므로 답은 이제 5번이 됩니다. 자, 요 문제도 그렇게 풀었죠. 결국에는 자연수 m에 대하여 자연수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차례대로 1부터 대입하다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요 표현 자연수 m에 대하여 자연수 n에 대하여 15번과 16번에 둘 다 나와 있는 요 표현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고, 기본적으로 1부터 대입하는 거를 베이스로 깔고 문제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면은 그냥 그게 답인 거고, 도저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경우에는 1부터 대입해서 차근차근 규칙성을 찾아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